자,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유대종입니다. 저는 지금 2023학년도 수능 커리큘럼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새로운 사이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커리큘럼을 이행을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강좌, 이 강좌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거의 사실 다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시간 관계상 또 들으셔야 되는 강좌들이 뭐 한정이 돼 있다면 제가 그것도 이제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리큘럼을 좀 들어가기 전에 사실 해드릴 말이 있어요. 그것이 왜냐면 제 이제 커리큘럼의 어떤 데이, 목적성과도 이제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국어, 수능, 사교육 시장을 범람이라고 얘기해요. 범람하고 있다. 컨텐츠가 범람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 목적성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양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싶어요. 하지 않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한 강좌를 찍더라도 그 강좌 내에서 여러분들 완결성과 통일성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발전되는 모습, 그 한 강좌만 들어도 여러분이 디벨롭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커리큘럼이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스타트부터 파이널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어떤 커리큘럼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건 처음 들어보실 거야. 유대종의 서. 갑자기 웬 유대종의 서냐. 유대종의 미는 들어봤다. 근데 서는 내가 처음 듣는데, 맞아요. 처음 제가 여는 강좌입니다. 유대종의 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유명하죠. 또 이번에 또 제 필생의 운을 다 쓴 것 같아요. 이게 비연계가 나와버렸어. 비연계를 예측했는데 비연계가 나와버려서 사실 제 평생의 운을 다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건 뭐 유명하잖아. 뭐 예측하고 뭐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압축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라는 것을 너무 그 코앞에 두고 한다. 저는 좀 이제 평가원의 흐름, 경향성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설명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배웠던 바에 의하면, 제가 또 이제 서울대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뭐 A부터 Z까지 모든 철학자들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법 중에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법이 좀 철학가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들 있잖아요. 칸트나 헤겔이나, 그죠? 네. 뭐 데카르트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 역순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큰 산을 이룬 명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철학자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여태까지의 흐름상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철학이, 이런 생각이, 이런 관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모든 흐름을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주로 철학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꼭지에 있는,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철학가들에 대한 학습, 이걸 통해서 좀 알아가는, 그럼 이제 전반적인 철학을 훑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파악, 조망적 관점을 갖게 돼요. 버드아이 뷰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수능 국어에도 접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중요한 지문들이 있어요. 평가원이 갈고 닦아서 낸 명작들이 있어요. 그 명작 지문들과 명작 작품들을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망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패스파인더, 즉 길잡이예요. 전 영역에 걸쳐서 평가원이 이런 것들을 내왔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작품이고, 이 작품과 이 지문을 공부하면 앞으로의 어떤 수험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만든 유대종의 서입니다. 그래서 초기 이벤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렇게 대성에 오지 않았으면 만들지 않았을 강좌기도 해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유대종이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수업을 하고 있어 라는 걸 알리는 목적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위대한 명작들을 공부하고 위대한 지문들을 공부하고, 사실 그 서울대에서 영어 학습을 굉장히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교수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명연설문을 읽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연설문 중에 아주 게티스버그 연설문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연설문을 한 10개, 15개 외우게 해요. 그럼 갑자기 애 성적이 확 오르거든요. 애 성적이라기보다는 애 영어 실력이 막 상승을 하는. 국어도 똑같아요. 국어 교수들도 이제 뭐 몇 가지 주요한 책들을, 인문학적 책들을 막 줍니다. 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명저서들을 던져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키게 만들어요. 한 권의 책을 한 10번, 15번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종의 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명작들, 그죠? 그 다음에 명지문들, 그런 것들을 학습함으로써 산에 위에 올라가서 조망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그런 취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1으로 돌입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치열하게 독하게와 문학 도구 정리가 들어갈 텐데, 일단은 국어 치열하게 독하게는 여러분들 글을 읽는데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읽으면 돼. 그냥 풀면 돼. 궁극적으로는 그게 목적지야. 하지만 어떤 체계도 없이, 어떤 방향성도 없이 그냥 읽어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 방향, 질서에 맞게 글을 읽는 법. 텍스트라는 건 의도가 있어. 그 다음에 텍스트는 흐름과 방향을 가지고 있죠.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면서. 그리고 그들이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내요. 그런 의도와 방향과 질서를 파악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매끄럽게 글을 읽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5등급이나 6등급 학생들이 1등급으로 확 오를 때 이런 강좌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또 하위권만을 위한 강좌는 또 아니야. 상위권 학생들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설픈 상위권. 그러니까 이제 고2 때까지는 점수가 잘 나와. 그러다가 고3 뭐 3월부터 갑자기 자빠지기 시작해요. 점수가 확확 내려가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원래부터 잘하는 거라기보다는 고1, 2 모의고사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이제 고3 때 이제 중급 이상의 난도인 문제들을 접했을 때 좀 버벅거리는 학생들은 결국에 지문 독해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그냥 무턱대고 읽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교정해 줄 수 있는 강좌다. 체계적으로. 알겠어?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 도구 정리는 말 그대로 효율성 제고예요. 우리가 선지 판단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문학은요, 개념어를 몰라서요. 개념어는 사실 프로미스, 즉 약속이거든요. 평가원이 너와 1994학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근 이제는 거의 30년이네요. 수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평가는 약속하자고 손 내밀었는데 여러분은 필요 없어, 쌩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알아놔야 효율적으로 약속된 바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가령 이제 성찰이라는 워딩이 있어. 저 성찰이 뭐예요? 라고 하면 성찰은 반성이요 라고만 얘기하면 이건 불충분한 거거든요. 그럼 나는 아무데나 퍼져 앉아서 26년을 돌아보았다 라고 하면 내 살아온 26년을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럼 돌아보았잖아. 돌아보았는데 이거는 성찰이 아닌가? 성찰 맞아요. 돌아봄, 깨달음, 반성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성찰이란 개념은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내적 갈등은 맨날 생각할 때 빵 먹을까, 밥 먹을까,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이것만 내적 갈등은 아니에요. 이상간실의 괴리 속에서 느끼는 괴리감까지 내적 갈등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갈 때 빨라지죠.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판단, 고민의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강좌가 바로 문학 도구 정리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즌 1을 다 겪고요. 시즌 2에서 기출의 실전적 해석 독서, 기출의 실전적 해석 문학이에요. 제가 사실 이거는 아주 옛날에 있었던 강좌,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기출의 실전적 해석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실전적으로 해석하고 가장 실전적으로 풀어나가고 결국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 그러면 이제 글을 읽어야 돼, 그지? 그리고 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물음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지문 읽기, 선지, 그 다음에 더 문제풀이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의 실전적 해석 독서와 문학은 이거보다는 분량이 당연히 훨씬 많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출에 대해서 파고드는 강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기출은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굳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평가원은 그런 형식적 토대 내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국어 기출은 그 어떤 여타의 과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학습, 뭐 저 새끼 기출 앵무새냐 해도 상관없어요. 기출에 대한 학습은 여러 번 이야기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모자라지 않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기출의 실전적 해석 독서와 문학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출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학습. 그래서 이제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읽고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풀고 그래서 틀리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갖게 만드는 이제 강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총론은 언매 총론과 화작 총론, 언매 총론 워낙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개념들, 언어 파트, 문법이라고도 하죠. 필요한 개념들을 이제 넣어드리고 더 나아가서 매체 파트, 해야 될 어떤 기초적인 개념, 행동 요령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강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엔제가 이제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엔제를 통해서 엔제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포인트들, 이 문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돼 라는 엔제까지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에 전혀 무리 없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작 총론, 말 그대로 행동 강령, 그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설명해 드리는 강좌가 될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화작 총론은. 언매 총론은 상대적으로 좀 길어요. 강의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한 20강 내외는 되겠죠. 화작 총론은 한 5강 정도로, 6강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엔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오버 빅토르 EBS, 그죠? EBS를 넘어서라. EBS 연계율은 지금 50%입니다. 50%의 연계율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EBS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나올 만한 부분들 터치해주고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고전시가도 꼭 그 부분에 나오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갖고 들어가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내신을 준비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 1까지 정리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시즌 2까지 정리해 드렸어요. 시즌 3. 이제 뭐냐면 독서진 또배기, 문학진 또배기가 있는데 이 독서진 또배기는 말 그대로 압축적으로 지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13네 지문 정도에서 얻어갈 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 난도 지문들을 선정해서 여러분이 그 최고 난도 지문에도 흔들리지 않게 아무리 최고 난도 지문이 나왔더라도 흔들림 없이 배워왔던 태도, 배워왔던 자세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 바로 독서진 또배기입니다. 강추하는 강좌죠. 제가 강추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했던 강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역별 특훈이 첨가됩니다. 사실 뭐 법지문, 경제지문, 인문, 철학지문, 그리고 이제 과학, 기술지문, 과학지문도 생명과학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나 이제 지구과학 지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지문마다 특색이 좀 있겠죠. 완전히 똑같으면 그냥 하나로 퉁쳤겠죠. 이게 뭐 법지문 따로, 뭐 경제지문 따로. 우리가 그런 영역 간의 어떤 차이를 나누는 이유는 소재뿐만 아니라 그 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야. 그 결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 특훈까지 첨가를 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요. 문학진 또배기는 문학 기출 중에 최고 난도 문제들을 이제 선정을 하여 이제 선제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갈 것이고 그 판단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맨날 문학은 헷갈리거든요. 독서는 뭐 문제 풀 때 모르겠다. 문학은 두 개가 막 헷갈린다. 그 헷갈리는 걸 방지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학진 또배기 그리고 문학진 또배기도 영역별 특훈 각 영역별로 그죠? 고전시가 뭐 수필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뭐 현대산문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또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매 스팀팩, 화작 스팀팩은 뭐냐면 이게 EBS와도 상관인데 그러니까 EBS인데 이런 언어 매체 영역에서 배워야 될 학습을 물론 여기서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EBS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야.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그래서 이제 섞어서 내는 거죠.
EBS를 좀 더 디벨롭해서 그래서 OBS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OBS 업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팀팩은 좀 이제 힘을 내게 만드는 어떤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EBS를 좀 더 디벨롭한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작 스팀팩은 화작 기출 중에 또 이제 난도가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것 중에 좀 유의미한 지문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과 비기출이 좀 섞여 있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도모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EBS 수능 완성 마찬가지로 오버 빅토리 EBS, 그래서 EBS를 뛰어넘는 더 나아가는 수능 완성 정리본을 이제 제공해 드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이제 유대종의 미.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압축 정리하고 출제 예상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큰어린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중간중간 시즌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여러분들 큰어린 모의고사로 자체 점검할 수 있게. 난도가 너무 괴랄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난도를 좀 어느 정도 순화시켜서, 매운맛, 순한맛이 있으면 이제 순한맛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더한 모의고사에서 큰어린 모의고사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난도를 좀 다운시켜서 여러분들 좀 이제 실전력을 좀 높일 수 있게끔 저희가 깔끔하게 이제 문제를 제공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각종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설 오프라인 모의고사들과도 이야기 중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리고 해설 강의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더 나은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오케이. 유대종의 서로 시작해서 유대종의 미로 끝나며 시즌 1, 2, 3. 시즌 1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잘 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워야 될 것들을 잘 점여서 이제 떠먹여주고, 여기서 이제 같이 연습을 쌓아 나가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고난도면서 이 고난도 안에서 얻어갈 수 있게 무언가를 얻어가고 디벨롭 할 수 있게 만들고 마지막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큘럼이 요래요.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글을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게 추가됐구나, 요런 것들 자료 배포하는구나, 요런 것들 이벤트를 하는구나 등을 공지사항으로 많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쉬지 않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인강 여러분들도 충분히 현강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이제 공지사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대성에 전 들어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유대종은 과연 대성 와서 몇 하나 할까? 뭐 이런 어떤 궁금증. 사실 저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대성 또 워낙 국어가 또 세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저도 궁금한데 사실은 여러분들만큼 궁금하진 않아, 솔직히. 왜냐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왜냐면 제 경력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O사에서 M사에서 S사에서 M사 또 1등을 2번이나 했어. 그래서 이제 1등을 많이 하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한번 떨어져 봤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1등을 하도 많이 해서 그 D사에서는 몇 등을 할까? 뭐 다들 저 대신 걱정을 해주시는데 어떤 수험생이 말리더라고. 가지 마세요, 선생님. 차라리 다른 곳에 가셔서 계속 1등 하시라고. 근데 저한테는 이 등수가 글쎄요, 이렇게 막 저는 항상 똑같아요. 저한테 공정한 환경만 마련해주면 땡큐. 그러니까 그 기회평등이라고 하죠. 똑같은 기회를 주면 저는 굉장히 몇 등을 하든 상관없어요. 제 목표치가 처음부터 뭐 1등이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저를 이렇게 1등으로 만들어준 건 그 회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화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준 건 나 자신이야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학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실제로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어요. 뭐 사실 이제 어떤 뭐 이 중에 마케팅 어떤 실장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거 아시냐?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어떤 강사한테는 뭐 제가 1등이었을 때 어떤 강사한테는 뭐 3억 쓰고 저한테는 800만 원 썼대요. 그 3억 쓸 그 한 달 반 동안 3억을 쓰고 나한테 800만 원을 썼다는 거야. 800만 원은 나도 내겠다. 내가 그냥 근데 저쪽에 3억 쓰고 이쪽에 800만 원 쓴 거 아시냐?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 속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 파라리 학생들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이제 그 인트로 홍보 영상 인트로 할 때도 학생들이 만들어준 일타 이 워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일타가 안 되면 학생들이 그냥 뭐 거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미련을 갖거나 뭐 욕망을 갖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 있어라 그럼 거기 있는 거고 너 1등 해라 그럼 학생들이 올려준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저는 그냥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 온 것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그죠? 아무튼 그래.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과 약속을 좀 할 거예요. 약속을 하는데 저의 티저 광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치열하고 독하게 나답게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제가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나다운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0번처럼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인데 제가 이제 제 욕망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이야. 그죠? 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뭐 현장 수업을 할 때도 학생이 이제 뭐 매출로 보인다. 이때부터 접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제가 판매 욕구에 휘둘리지 않겠다. 사실 이제 이것과 상관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회사마다 제가 또 회사를 워낙 많이 다녔잖아요. 이 회사 저 회사 많이 어떻게 뭐 저니맨도 아니고 그죠? 여기저기 좀 다녔는데 회사마다 좀 이제 타수를 정하는 기준, 매출을 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회사는 뭐 강의를 많이 들어야 이게 타수에 유리해요. 강의를 많이 들어야. 그런 회사에서는 강의를 많이 찍죠. 강사들이. 그리고 어떤 회사는 또 이제 교재로 측정을 해요. 그러면 교재를 많이 찍어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건 내 말은 정말 필요한 거 위주로 하겠다. 정말 학생들이 원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내가 오늘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완결성 있고 통일성 있는 한 강좌를 찍어내더라도 내가 완결성 있고 통일성 있게 찍어내겠다. 요게 제 약속이에요. 제가 이제 판매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뭐 저라고 뭐 욕만 없겠어요? 저도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치킨 뭐 더 좋은 거 먹고 싶지. BBQ 먹고 싶지. 그죠? 아무튼 그래도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매 정당성을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또 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매를 했는데 괜히 샀어 이 생각은 안 들게 해드리고 싶어요. 합리적인 선에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구매했다. 그래 나 잘 구매했어. 개이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뭐 이 정도면 잘 구매했고 올바른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었어 라는 선택으로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돈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부모님이 또 이제 엄카라고 하죠. 엄카로 긁어서 여러분들 혹은 또 재수업 듣는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일해서 돈 벌어서 뭐 교재 뭐 힘들게 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이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구매 정당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드려요. 사실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범람 수준이거든요. 학생들이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이 강좌는 이런 걸 목표치로 합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든 공지사항이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강좌는 몇 등급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들으면 좋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런 것들이고 그죠? 또 뭐 교재를 또 사기보다는 있던 걸 가지고 회독해서 실력 향상을 해라. 뭐 이런 어떤 조언들도 남길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콘텐츠의 방향성 그리고 학습의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드릴게. 내가 알겠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드리겠다.
제가 오늘 말씀해드렸죠. 지나치게 많은 강의. 그 압축도 능력이에요. 강사의 능력입니다. 압축적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내에 왜 그러냐면 국어만 할 수 없잖아. 맨날 국어만 할 거야? 특히 이과들은요. 이과 현역들 뭐 어떻게 왜냐면 현역이 또 시간이 또 없어. 이과생들, 현역 학생들 뭐 그 언제 다 할 거예요. 수많은 강좌들을. 그래서 저는 항상 최대 효율성을 추구하거든요. 그 안에서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게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드리겠다는 거예요. 국어만 하지 마세요.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뭐 특히 이과 학생들은 수학과 굉장히 중요한데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고효율의 강좌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 여러분도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약속한 바들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과 약속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나아갑시다. 제가 이제 자주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마다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 별별 상담이 다 들어오거든요. 이게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죽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린데 뭐 힘든 일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더 힘들 수 있죠. 뭐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네. 하지만 제가 그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이 널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믿는 신은 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너 스스로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신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절대자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신을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따라오는 강사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오는 강사인 제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끌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선봉장이 돼서 여러분들 멱살캐리라고 합니다. 그런 걸. 제가 어떻게든 끌어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분명히 성적 향상 그리고 기대하는 바 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거기서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